야생생물보호구역인 당진 소들섬 인근에 송전탑 설치를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며 한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산시의회가 파행 3주 만에 의장당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 1개를,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 2개를 맡기로 했습니다. 충전이 끝난 뒤에도 장시간 차를 옮기지 않는 등 전기차 관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조치에 앞서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피서지가 인기인데요.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 특별한 피서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월 당진 소들섬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소들섬 인근 송전탑 건설을 놓고 한국전력과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한전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한전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이 잔뜩 뒤섞인 물이 끊임없이 하천으로 쏟아집니다. 농경지로 다 흘러가고 있고 농경지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6개 군, 그러니까 3개 군, 3개 시가 같이 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소들섬으로도 흘러 넘쳐서 들어갔다는 것이 가장 애석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설치 공사를 하면서 흙모래를 남원천에 흘려보냈다고 말합니다. 불법 방류라는 주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지자체에 신고도 안 했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공사장에서 사용된 시멘트의 일부 성분이 물에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주민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 폐수에 발암물질인 육각크롬이 검출될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 폐수가 주변 농작물과 또 인근 하천에 피해를 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국전력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행정지 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에도 한전은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당진시 법률대리인은 한전의 불법 행위가 또 있다고 말합니다. 송전탑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곳은 34번부터 38번까지.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39번 소들섬에서도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전에서 소들섬 39번 철탑 관련해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공사를 시작하는 건 원칙적으로 위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15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강제매트 148개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 있고 힘있는 기관에서 한마디만 해도 즉각 이동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진시는 공사 현장을 방문해 불법 사항에 대한 측량을 마쳤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전 측은 그러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과 철탑 공사는 별개 사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소들섬 공사는 개발 행위 허가가 난 정상적인 공사라고 반박해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기차 운전하다 보면 아마 충전이 제일 걱정일 겁니다. 간혹 일반 차량이 충전소에 주차를 해두거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장시간 차를 옮기지 않아서 갈등을 빚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앞서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부터 전기차를 타고 있는 한영희 씨.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충전소를 이용하지만 미처 충전을 못했을 때는 공공시설 충전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기도 하고 충전이 다 된 차량이 빨리 이동하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끼리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적재물이 차지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와 물건이 적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조금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충전이 완료됐으면
바로 빼주셔야지 다음 분이 와서 또 충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그 충전 커넥터 사용하신 다음에 뚜껑을 닫는다든지. 전기차 확산과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들 간의 배려가 중요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다른 이용자를 위해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에 물건을 적재해 충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충전 후 사용한 케이블은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손상된 케이블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전소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충전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충전 시설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점유 시간만큼 비용을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본인이 충전이 완료가 됐거나 시간이 다 됐으면 완충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그냥 양보하는 문화를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충전이 끝난 차량에 대해서는 점유료를 부과를 시켜서 그 차가 바로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시스템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정책에 충전 이용 수칙을 지키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더해져 더욱 배려하는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서산시의회가 파행 3주 만에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25일 임시회를 열어 3선인 국민의힘 김맹호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희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민의힘이 산업건설위원장을, 민주당이 운영위원장과 총무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산시의회는 충남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개원을 하지 못해 시민들이 정상화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등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한여름 사람만 무더위를 느끼는 건 아니겠죠. 반려견과 함께 여름 휴가 보내고 싶다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인데요. 특별한 피서지 소개해드립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물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강아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피서를 즐깁니다. 지치지도 않는지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리배를 타며 여유도 즐깁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을 올 목적이 수영이 온 목적이니까 우선은 수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피부병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넓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강아지. 오르락 내리락 장애물을 넘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우리 개가 짖을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눈치 보기가 일상인 보호자도 모처럼 만에 자유를 만끽합니다. 저는 여기 캠핑도 많이 왔었고 초반에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또 강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2년 전 문을 연 반려동물 문화센터. 의성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반려견 수영장과 캠핑장, 수변데크, 잔디광장, 실내외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도 비반려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바다에 가서도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살아가는 반려견들하고 같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 수질관리입니다. 반려견들하고 같이 사람하고 같이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질관리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 경북 의성이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전문 교육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김종만 농기계 지원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지원팀 김종만입니다. 예,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교육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교육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농업용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 교육과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농기계 운전기능사 국가자격증 교육, 드론 조종 자격 취득 지원까지 농기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그 성과가 두각을 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큰 호응은 물론이고 상위기관 업무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상향가를 올리며 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저희 홍성군은 농업기술센터로는 전국 두 번째로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 지정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서 타 시군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교육 목표는 80명으로 상반기 48명이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 활용 중이며 신기종 농업기계 활용 연시와 드론 조종 자격 취득에도 매년 교육 지원을 하면서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자격증인 농기계 운전 기능사도 양성하고 있는데 올해도 15명을 계획해서 모집 중이며 지난해에는 18명의 농업인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김종만 팀장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기독교계 대학의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체프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이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기독교계 A대학의 총장에게 체플 대체 과목 추가 개설 또는 대체 과제 부여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의 학생으로부터 제기된 진정과 관련해 체플의 이수 여부를 졸업 요건으로 정한 건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봤습니다. 대학 측은 강의 내용을 문화 공연 또는 인성 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예배 형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인권위는 체플이 설교나 기도 등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인권위는 또 다른 기독교 대학에 이 같은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입학 자체를 종교교육의 동의로 볼 수 없고 종교계 대학 비중이 높은 만큼 수험생의 종교계 대학 선택이 자발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충청권 내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건립되거나 법인 자체가 기독교계로 분류되는 대학이 모두 10곳입니다. 이들 대학에서는 인권위의 판단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A대학과 같은 진정 제기가 다른 대학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애초 학생들이 입학 전 기독교계 대학임을 인지한 데다가 영어 체플을 도입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특강, 공연 위주의 체플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인권위 판단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충청권의 한 기독교계 대학 관계자는 오케스트라 등 행사를 전개해 호응을 받은 부분도 있고 오히려 체플에 학점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에서 오징어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태안군은 이번 달부터 서해안 인근 해역에서 오징어가 잡히기 시작해 최근 신진도항에서 하루 60여 척의 오징어잡이 어선이 출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판 가격은 당일 수확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마리 한 상자당 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수소 산업 육성과 전담 기관 유치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25일 전문가와 관련 부서장 등 16명이 포함된 수소산업 육성 특별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팀은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을 위해 정부 제안과 기업 유치 등 수소산업 육상 기반 구축을 담당합니다. 또 수소를 활용한 이동수단 보급과 수소 생산시설 건설, 수소 관련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 2분기 서산 대산항에서 처리된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대산항의 전체 물동량은 2,026만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했습니다. 품목별 감소율은 유연탄이 약 45%로 가장 높았고 컨테이너 처리량도 21.8% 줄어들었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화력발전소 가동률 축소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